아르코 예술 인문 콘서트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이조에서 근무하는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르코 예술 인문 콘서트 오늘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우리의 일상을 우리 예술가들 또는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표현이 되는지 저희 예술가들과 인문학자들이 함께 얘기하고 또 들어보고 같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연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김소희 배우님과 함께 많은 대화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르코 예술인문 콘서트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격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김소희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좀 제가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공연 갔다가 왔는데 콜롬비아 있는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사고가 나고 이제 오니까 콜롬비아도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이 나라는 참 우울하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울한 지금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조금 덜 아주 즐겁진 않아도 조금 더 풍부하고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더 낫겠죠? 네. 사실 한 3년 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기획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누나도 모노드라마 같은 거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난 모노드라마는 못해. 모노드라마처럼 자기 혼자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정도 기력이 난 없어. 난 끊임없이 상대 배우하고 주고받아서 거기 얹혀서 가는 배우지 내가 뭔가 모노드라마로 혼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할 자신이 없어. 내가 만약에 못하면 거기 온 관객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단박에 거절을 했었어요. 기획을 이제 좀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저 혼자 여기 외롭게 무대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얘기해야 된다는 걸 듣고 처음에는 그걸 듣고 되게 재밌다. 연극 배우가 어떤 이런 인문 콘서트를 연극 배우를 데리고 하겠다는 이 아르코 측의 이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나중에 근데 혼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사실은 중간에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던 걸 적어 주신 걸 보고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풀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상당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콜롬비아를 갔다가 아주 어릴 때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보다 좀 잘했는데 콜롬비아 갔다가 오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난 정말 회화 정도를 할 수 있어야겠다. 입을 좀 뗄 수 있어야겠다 해서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를 막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죠. 이제 뭘 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편한 그런 강사 선생님의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 어제 이제 거기도 멘토를 해줘요. 멘토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는 열심히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영어 반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영어 공부는 그냥 마구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깨달음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그런 진짜 필요가 없다면 당장 때려치십시오. 이렇게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영어 공부에도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그것도 매일의 깨달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삶에 있어서는 역시 이 처음에 이걸 이제 저희끼리 몇 번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분 거의 한 80명 이런 여러분들이 시간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지겹지 않고 의미 있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저희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할 때, 연극이라는 것이 제가 연극 배우로 살고 있으니까 연극이라는 것이 혹은 예술이라는 것이 일반 관객들의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런 지점, 이미 어쩌면 예술적인 어떤 지점을 되새기거나 발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일방적으로 저는 이런 예술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 뭔가 알고 있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상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예술에 종사한다고 하는 이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연극을 이제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설가 김현수 씨가 이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하여튼 나오시게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소설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제가 김현수 씨의 팬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분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영광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소설 지망생이었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국문과를 지망해서 나는 소설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유치해서 다 버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로 시를 써서 짝꿍한테 딱 보여주면 짝꿍이 이제 제 짝꿍은 시를 그렇게 연습장에 공부를 안 하고 시를 쓰는 저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늘 소희야 너무 아름다운 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 널 위해 하나 더 쓸게 시를 막 써주는 그런 학생이었다가 고3으로 올라가서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혼자 주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뭔가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짧은 소설들을 저 혼자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소설가가 돼야겠다 생각을 소설가가 되려면 국문과를 가는 게 가장 좋겠지. 이렇게 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너무나 유치하고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당시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나 재능이 없고 제가 이제 갔던 그 국문과에는 다들 굉장히 의식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눈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철두철미하고 글재주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잘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잘 쓰고 싶은데 그만큼 안 되니까. 그 결과가 그만큼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사실 무슨 시험을 보고 뭐 신춘문예를 뭐 이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했어요. 잘하고 싶은데 막 열이 받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나 잘 못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오니까 난 글을 쓰면 안 되겠다 하고 난 재능이 없어. 안 해야지 하고 글을 딱 접고 이제 연극을 했는데 연극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연극은 내가 잘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극은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연극은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재밌는 거니까. 내가 꼭 잘해야 되는 것도 내 원래 꿈도 아니었고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극은 못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연극은 잘 못해도 별로 화가 안 나고 연극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구경하는 거. 쟤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표현을 잘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좋을까? 저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이런 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극을 잘해야 되는데 쟤는 나보다 잘하니까 힘들어. 이러지가 않고 글을 쓸 때는 내가 정말 제일 잘 쓰고 싶은데 나보다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런 자괴감에 늘 시달리다가 연극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할 때는 제일 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즐길 수 있게 되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도 스트레스가 안 되고 심지어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덤덤하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때문에 연극을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연극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대학교 때도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과를 접고 과는 가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과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만 계속 있는데 동아리에서 계속 연극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넌 나중에 연극할 거지? 그러면 아니요. 저 연극 안 할 건데요. 이거 실컷 하고 그냥 놀 거예요. 저는 나가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연극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욕심이 별로 크게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뭐 이 정도 잘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원래 연극을 좀 잘하게 생겨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기준이 별로 높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내다가 이제 그리고 연기라든가 연극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만큼 가야 한다라는 게 있었다면 연극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삶의 비밀을 탐험하다인데 연기라는 것이 그런 삶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그런 거라는 걸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감정이 잘 와서 잘 웃고 잘 울고 즐겁고 이러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막 연기를 그냥 부담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좀 뭐 재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 선배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너 나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이제 연기를 시켰어요. 저 밖에서. 근데 그 연기는 감정적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태도, 이성 이런 것이 필요한 장르였는데 그걸 딱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서 그냥 못해서 어느 정도 나 혼자 못할 정도가 아니라 못해가지고 이 전체 분위기가 제가 나온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분 10분이 완전히 죽은 시간으로 관객들은 꼭 참고 관객은 이제 극장에 들어오면 외국 관객은 사실 그런 관객들이 많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독일 관객들은 연극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큰 소리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해치고 나가요. 연극이 아니라 싶으면. 막 해치고 나가는데 거기는 주로 의자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막 30몇 개가 쫙 이어져 있는 여기서 중앙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근데 우리 관객들은 정말 매너가 좋으시기 때문에 연극이 너무 안 좋아도 끝나고 난 다음 몰라도 중간에는 갑자기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어떨 때 4시간짜리 연극을 저희가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인터미션이 있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관객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관객의 시간을 완전히 빼앗고 있구나. 정말 죽은 시간, 정말 꼭 참아야 되는 시간. 제가 이제 끝나기만을, 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관객을 했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어떻게 그때 처음으로 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해 보려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했는데 공연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한 달 공연했는데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역할도 작고 제가 제일 막내고 뭐 학생이고 이러니까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기 온 그때 동숭아트세대 소극장이었는데 한 번에 그래도 한 100명은 넘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제가 무의미하게 낭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엄청나게 한 달 내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극을 해야겠다. 연극을 공부해 봐야겠다. 연극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까지 내 짧은 머리나 감성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뭔가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처럼 분명히 반짝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이제 저를 가슴 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명히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계속 긴장을 이루면서 또 하나는 제가 끊임없이 무언가 발견해내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매일매일. 그게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가장 생동감 있겠다. 가장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매일매일이 가장 할 일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반짝이는 것이 단지 그냥 나한테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뭐 차를 좋은 걸 산다거나 돈을 많이 이런 반짝임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돈 안 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라고 증명할 수 없는 딱 뭐라고 증명할 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점이 저에게는 아마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연극을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연극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되게 웃긴 얘기지만 어떤 하루도 재미없었던 하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오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늘 항상 공부할 것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늘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낚시를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어제는 오늘이랑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 제가 연극을 해서 참 다행이구나. 연극을 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 연기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몸을 가만 놔둘 수 없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에요. 온 몸으로 표현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 근데 연기를 하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표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참 안 됐어. 이 정도로 끝나느냐 아니면 막 가슴에 뭐 어떤 물질이 막 올라가지고 물이 일어난다거나 불이 확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랑도 굉장히 여기 이제 연기 지망생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능력이 기술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즐거움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진짜로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 배우는 특히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우연히 그냥 연극을 하게 되고 연기를 했지만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는 늘 약간 항상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쓰나미가 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늘 저 안에 항상 의문이 생겼어요. 왜 나는 저 자리에 없었지? 내가 저기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왜 난 저기 없었을까? 내가 저기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내가 저기 남았다는 거가 늘 뭔가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을 하거나 연기를 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우주 속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내가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려면 제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걸어서라도 아까 모노드라마가 잘 안 되는 그게 잘 마음이 안 동하는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을 걸어서라도 혹은 다른 인물 뭐 불량심의 불량시 해경홍심의 해경홍씨라는 인물을 걸어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해줘야 되니까 난 있어야지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라는 것을 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를 좀 제가 그래도 있어도 괜찮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까지는 아닌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거나 제가 이제 연기를 안 할 때도 이제 많은데 연극을 하거나 할 때는 늘 그것이 우리의 그냥 단순히 우리의 뭔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같이 교감하거나 다른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거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밀어붙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자신 있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연희당 거리표라는 극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다 아시나요? 네. 저희는 밀양에 같이 삽니다. 밀양에 그 연극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밀양에 내려가서 폐교를 저희가 다 개조를 했어요. 1999년 9월에 내려가서 배우들이 보일러를 다 놓고요. 벽돌을 쌓아서 정말 집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실을 부셔뜨려 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깔아서 숙소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밀양시에서 니들 뭐 하고 있니? 하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에서 어디 행자부에서 한 2010년인가에 몇십억 돈을 받아가고 저희한테 극장도 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연극을 하는 집단의 연희당 거리표의 대표로 있어요. 제가 대표로 있는 것도 사실은 보통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대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조합해서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대표로 지금 극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연극만 하고요. 연극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늘 연극 속에서 뭘 만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좁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인물들과 주로는 이제 보면 뭐 그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로는 항상 인물과 불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배역이 뭐야?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배역이 별로 없어요. 원래도 특정하게 하고 싶은 배역이 없었고 그냥 저를 좀 잊을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그냥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뭐 있으나 마나 나한 것 같은 어떤 저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뭐 특별하게 남에게 재미를 주지도 못하는 그리고 어떤 막 눈을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는 저 자신을 어쩌면 좀 잊기 위한 어떤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물을 만나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인물에게 난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계속 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불량시를 맡았을 때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싫어서 여배우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역할을 하기 싫어서 계속 다른 분을 추천하고 저는 이 역할이 아닌 것 같다. 이 역할은 사실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딱 좋을 것 같다. 계속 추천하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이 맞아라든가 나는 이 사람이 이해된다라든가 하는 제가 갖고 있는 벽, 제가 갖고 있는 옹졸함,
이런 걸 계속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계속 그걸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호불호.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별로 없는, 사실은 더 파헤치고 보면 폭이 굉장히 좁은 그런 것들을 계속 깨나가는 그런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혹시 이제 연기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본을 가지면,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그 인물을 난 당신을 이해해야 되라고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인물과 마치 대본과 다투는 것 같은, 어떨 때 그러다가 제가 대본에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면 저를 반성하고 난 역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구나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하는 그 순간 내일 발견 안 하고 오늘 발견해서 좀 다행이다. 좀 늦었어도 이걸 내일 발견하거나 아무 영영 몰랐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걸 알아서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 그래도 오늘 이걸 안 것이 오늘로서는 최선이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 인생이 너무 달라졌는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혼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골몰하는, 글을 쓰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저를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가 글을 쓰고 싶고 다 혼자 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게 되고 연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전 원래부터 일상을 잘 모르고 일상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연기를 하면서는 오히려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연기 속에 갇히고 연극이 연극 속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일상이나 다른 삶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상과 이제 연극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희 그 단원들이나 후배들 중에 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연극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평범함만큼 추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평범한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평범함은.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이 이제 여기 배우 지망생들께서도 혹시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할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옆집 할머니, 뒷집 건너 어디 사는 목소리가 어떤 할머니가 있을 뿐이지 그냥 할머니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할머니가 있을 뿐이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그냥 장군은 없죠. 어떤 것에 특정한 그 바로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했을 때 관객들이 장군이다, 할머니다 하는 것처럼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평범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도 제각각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 안은 사실은 완전히 다 색깔이 다른, 자세히 보면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기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 어떤 그 정말 탐험했다라고 느끼는, 이걸 찝어냈어, 난 이걸 발견했어라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시간, 일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랑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천재 배우에게 영감은 매일 일어난다. 매일. 바람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지나가네,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 바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리고 천재 배우에게는 그냥 자동차 운행만 봐도 잠깐만, 그 운동을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차가 지나가 이런 게 아닌. 그리고 내가 매일 아는 어떤 그 친구나 뭐 가족을 봐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발견해내는 것들을, 영감의 순간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그 괜찮은 배우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발견의 순간이 일어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오늘 내 친구가 좀 달라 보여. 이런 거. 그 다음 오늘 나한테 늘 일어나던 것이 다른 각도로 보이는, 다른 어떤 신선한 영감을 주는 각도로 보이는 이게 일어난다. 정말 좀 둔재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한 달에 한 번, 오늘 기분이 왜 이렇지?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 내가 오늘 좀 괜찮아 보여. 라든가 이런 게 일어난다. 그리고 연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연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명절 때나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멍석 깔아주고 다들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다들 2002년이랑 우리 월드컵 할 때 다들 친구였잖아요. 광화문에만 나가면 서로 얼싸안고 대한민국 그것만 하면 전부 다 막 얼싸안고 그 특별한 시간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축제 같고 어떤 특별한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그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남들이 만들어 놨을 때 다 그 조건이 만들어져 있을 때 한번 느끼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만 좀 특별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나누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연기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발견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봐내기만 한다면 세상엔 사실은 신선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어제랑 오늘이랑 제 똑같이 저래가 아니라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저런 거는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걸 만약에 나랑 같이 사는 가족에게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면 나랑 같이 매일 만나는 친구에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리고 늘 만나도 하나도 지겹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연기를 연습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똑같은 장면을 할 때 그럼 선생님 배우가 훈련되면 똑같은 장면을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수월하게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장면을 100번 연습해도 100번 새로운 배우,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막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대강해도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연기의 본질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걸 할 때도 똑같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이제 배우가 가져야 될 진정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똑같이 하는 것이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게 뭔가를 느껴서 뭔가를 해석해서 이제 고정해가지고 표현해서 좋은 표현을 찾아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험한다 그러는데 그 순간 100번이면 100번 공연이 1년이면 1년 동안 늘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 그 상황을 맞은 것처럼 우주에서 그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해.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저희가 하긴 하는데 사실이에요. 처음 이것이 그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태어나 처음 그 말을 내뱉는 것처럼 그 말을 해야 해. 근데 그렇게 늘 자기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배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한다면 물론 목소리가 뭐 좋게 훈련하고 몸을 훈련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요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늘 신선하게 남의 이야기를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한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봤던 내 파트너를 신선한 눈으로 내가 두 달 넘게 파고 있었던 이 대본을 신선하게 너무나 짜릿하면서 가슴속에 어떤 몸이 막 진짜로 요동치면서 반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배우가 아니라 그냥 이걸 삶에 대비를 시켜본다면 그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자리 말고 좀 이런 워크샵 같은 것들을 하는데 배우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뭐 리더십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연기를 요새는 아주 많이 배우고 싶어 해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영어 뭐 이런 저도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하지만 영어 뭐 이런 무슨 그런 스펙보다 정말 중요한 스펙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독보적인 내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걸 한다면 니들이 앞으로 뭐 취직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개발해봐. 그건 엄청난 스펙이 될 거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너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들 위로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연기라는 것이 결국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아닌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돼 있지 않나. 그리고 삶과 밀착돼 있는 그래서 보통 저희끼리 연극은 좀 예술 중에서 한 반 예술이야. 반 정도만 예술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음악은 고도의 예술이죠. 음악의 선율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 선율 그러니까 천재가 있죠. 천재적인 거. 그냥 선율을 이렇게 쓰면 작곡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것이 이미 예술로서의 어떤 그걸 차지한다면 미술이 또 그렇다면 연극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미학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인간의 삶,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주름살, 이 갖고 있는 작은 미세한 근육들을 가지고 관객이 좋다, 아니다 평가한다는 거죠. 좋다, 아니다로. 그리고 관객이 공감을 얻는 그것만이 사실은 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극은 한 30년 뒤에 그 연극이 좋았어 이렇게 발굴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 지금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적용하는 걸 생각해 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전 이런 생각,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그리고 남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쓸데없는 간섭과 이제 저렇게 뭐 후배들이나 뭐 하면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 텐데라든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간섭을 하고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입니다. 자, 여기 뭐 연극영화과 입시생도 많고 그 배우 지망생들도 많고 이런데 이제 연기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연기를 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 제가 조금 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하면 조금 약간 그 접근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게 맞과 아니고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연기를 시작할 때 저는 오드리 헵번 같은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배우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제가 사진 하나에 꽂혀가지고 난 저런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배우는 전혀 여러분이 거의 모르실 거예요. 리샤르트 치에슬라크라고 치에슬락이라는 배우입니다. 치에슬락이라는 배우인데 어디 연극을 전공했던 분의 카페에서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그분은 그 치에슬락은 그로토프스키라고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로토프스키의 페르소나예요. 일종의. 근데 그 배우가 이렇게 있는 사진에 촥 이렇게 화보지처럼 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표정을 흉내내자면 이렇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거의. 이렇게 있는 그 풀린 동공과 완전히 풀린 몸. 그걸 딱 보고 내가 배우가 된다면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연기를 접근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순전히
좀 더 알고 싶다. 이 삶의 비밀을 탐험하고 싶다. 이런 거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어떤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과정을 살고 싶다. 이런 데서 연기를 시작해서 좀 그런 데서 접근이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접근이 다른 것이 어떨 때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원래 연기를 잘하고 원래 글을 잘 쓰고 싶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해결해 주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관점으로 그걸 접근하는 걸 들었을 때 조금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마이크를 가져가실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소설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소설 쓸 때 인물 만드는 과정이랑 그 배우로서 무대에 쓸 때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네. 저도 평생 배우로서 살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심도 있게 호흡을 쫙 내려서 심도 있게. 자, 제가 그냥 소설 쓴 소설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써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다 창조해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또 기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그런데 대본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배우로서의 접근을 보자면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를 그야말로 뭔가 내가 갑자기 발명을 쫙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를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거. 이런 접근이 좀 다른 것 같고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들어야 한다는 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음속으로 저를 찌릿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하는지가 이제 대본을 보다 보면 막 생겨요. 그래서 거부하면 일단은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부하는 저와 그 캐릭터를 놓고 대본을 놓고 대본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왔어?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샤먼 같기도 하고 이런 건데 무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시점에서 나한테 이 대사가 왔고 뭘 얘기하고 싶어 날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굉장히 좀 뜬금없이 많이 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을 받았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연기로 얘기하자면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대본을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본이 있고 대본이 옳고 대본이 맞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맞으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 사이에 있는 그러다 보면 대본 사이에 제가 나중에 점점점 읽어내거나 하다 보면 사실 대본을 거의 많이 읽지 않아요. 한 3번 공연 중에 이제 제가 원래 암기력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을 전체 연습을 통틀어서 한 3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냥 리딩을 해야 될 때 있거나 그래서 혼자 대본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혼자 한번 쫙 보고 한번 쫙 보는 걸로 그냥 대본만 읽는 것은 거의 끝내는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대본에 뭘 많이 쓰지도 않고 그런데 대본을 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본의 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길 걷다가 혹은 누군가를 만나다가 누군가를 보다가 오늘 이제 대학로를 걸어오다가 대본의 거리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대본 사이의 어떤 접점을 굉장히 찾아서 이제 그걸 찾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편이에요. 그걸 이제 걸기만 하면 그걸 대본하고 이 지금 현재 그 대본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여기 그야말로 뭐 대학로를 걷건 명동을 걷건 걷는 이 사람들과의 그 연결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딱 찾게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이제
그런 편인데 특히 평소부터 좀 연기를 하지 않을 때부터 굉장히 사는 거라든가 이런 그 인간이라든가 아이러니 알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잡생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잡생각들이 나중에는 여기 이제 좀 어린 분들도 계신데 잡생각들이 나중에는 사실은 그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떨 때는 빨리빨리 이제 연기를 해내야 되거나 할 때 그것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조합돼 있는 저장돼 있는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빨리 그것이 캐치되는 캐릭터를 만약에 이제 상주한다고 하면 그게 빨리 나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늘 주는 학기 초부터 늘 주는 숙제가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 날 만날 때까지 일주일 하루에 1시간씩 뭘 해라 뭐 이런 거예요. 뭔가를 관찰하라든가 하루에 1시간 자신을 보라든가 이런 건데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평생 이제 만약에 배우를 하고 살 거면 자기의 삶을 바꿔야만 해요. 자기의 삶을 배우를 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박지성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야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배우의 일상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의 일상은 그런 모습이 일상인 거죠. 뭐 프로그래머의 일상이 그런 모습이 일상인 것처럼 배우의 일상은 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삶과 대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자신을 보고 몸을 다듬고 뭐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말하고 이런 것의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대본을 받았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살 때 이미 이 사람이 배우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도가 있었나요? 좀 더. 네, 괜찮았나요? 네. 네, 또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좀 뭐랄까 시선들에 대해서 많이 주눅 들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예술가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배우는 이제 무대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마치 없는 듯이 거기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듯이 거기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입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네, 네. 예, 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많이 제가 액팅 코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연기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행위인가, 책임지는 행위인가, 뭐 이런 거. 연기자는 자유를 먼저 느껴야 할까, 책임을 먼저 느껴야 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연기는 책임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연기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광적인 아니면 샤우팅을 한다든가 막 화를 낸다든가 그래서 화를 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소리를 가득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제가 돌아서요. 아니야! 또 돌아서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아니야 그건 야! 하고 아 시원해. 이렇게 돌아설 것인가? 오늘 잘됐어.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야! 제일 뒤 끝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렇게 아닐까? 혹은 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마지막 끝이 끝났느냐 아니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저는 관객의 눈치를 봅니다. 어떤 면에서.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관객들이 내가 으악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서 뭐가 남았지? 그래서 으악 하고 돌아가면서 뒤로는
괜찮았어. 지금 간 것 같아. 속으로 사실은 제가 막 미쳐가지고 갑자기 나는 만약에 뭐 블랑시다 뭐 레이디 맥베스를 한다 그러면 막 하고 난 어떻게 연기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 하고 와 정말 괜찮은 공간이 만들어졌네. 하거나 아니면 딱 하고 아니야 좀 이따 다시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생각 혹은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저 아가씨는 왜 졸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뭐가 지금 템포가 늦고 있나? 그러고 나면 들어가서 이제 팀원들한테 지금 처지는 것 같으니까 좀 땡기잖아. 실제로 그 스포츠 뭐 이런 걸 하듯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거치니까 좀 소리를 잡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떨 때는 그게 좀 심해지면은 이제 제가 후배 배우들이랑 할 때 후배 배우가 뭐가 하면 제가 눈치를 줘요. 무대 위에서. 이러면 이제 좀 컴다운 해라 뭐 약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하면 막 올리거나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뭔가 몰입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관객이 어떻게 남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연기를 가르칠 때도 내가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자유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제 맘대로 해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전까지 맘대로 하지 마.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내 연기의 끝이 어디까지 갔는지 내 연기의 끝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유만 있을 뿐인 거죠. 내 연기를 그냥 끝내는 자유가 아니라 내 연기의 끝이 어떻게 갔는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몰입의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몰입이 정말 사실은 객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몇 명 제 공연을 많이 보러 오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거기 앉아 있었지. 이런 얘기. 오늘 거기 앉아 있어. 오늘은 좀 뭐 표정이 안 좋던데?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객들이랑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는 자유로운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임을 다 지고 나면 누구든 자유가 오는 것처럼 어떤 그 관객들에게 정말 그 관객들의 소중한 시간, 어떨 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기를 보러 꼼짝없이 돈까지 내고 와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나가기도 참 쑥스러운 그 어둠 속에서 굉장히 외로운 공간이잖아요. 객석이 사실은 객석이 이제 뭐 꽉 차고 옆에 뭐 아는 사람 있고 하면 모르겠지만 관객도 사실 연극을 딱 보러 왔을 때 긴장하거든요. 이 연극이 너무나 지겹고 재미없고 잘못 온 연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객도 처음 긴장하는데 그 긴장을 우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의 것을 풀어주고 뭔가 필요할 때는 긴장을 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래 준비한 만큼 됐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살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떤 몰입의 순간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하나는 뭐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오실 때도 있어요. 어떤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나는 어떤 걸 준비했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오늘 어떤 기운이 그분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셔서 할 때도 좀 있고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는 것 같냐면 언제 좀 잘 오시는 것 같냐면 진짜 책임감을 느꼈을 때 잘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인물 제가 뭐 블랑시를 하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 공연을 할 때 내가 이해하기 싫어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연습을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그냥 좀 따뜻하게 봐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아라고 생각했을까? 왜?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구성하고 뭐 했다면 공연 올라가기 전에는 딱 이제 나가기 직전에 여기 저까지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명동에서. 그러면 나가기 직전에 여기서 블랑시처럼 살았던 100명의 영혼이 100명 정도 되는 영혼이 나에게 자기를 제대로 표현해 달라고 나를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어쩌면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영혼이 나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라고 나의 등을,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등을 밀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는 한의 자유가 아닌,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뭔가 다른 세계를 다른 세계를 찍고 왔다는 그런 자유가 이제 올 때는 주로 그래, 그 영혼들이, 왜냐하면 이제 연기는 구체적으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혹은 뭐 해경공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엄청난 주로 연기에서의 인물은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닌 인물들이 엄청난 그런 영혼들이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그런 많은 영혼들이 저를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좀 제대로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속을 남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남들이 공감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편에서 조금 제 몸을 빌어서 마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무대에 나갔을 때 제가 두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영혼들의 소리나 고통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이제 저를 생각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두려운지 제가 긴장되는지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방법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내가 그런 아까 왜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은 편이라 가지고 저를 잊게 하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연기를 이렇게 내가 한다라거나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라기보다는 전 다른 국면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어떤 연기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저랑 이제 그런 연기 인터뷰를 하시다가 그게 바로 적극적인 수동성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뭘 하고 싶다라든가 내가 이걸 표현해야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작동해서 저한테 뭘 걸어주면 그때부터 제가 그전까지 생각했던 거, 그전까지 딴 사람 보면서 잡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저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편이에요. 네. 이제 배역이 이제 마주하셨을 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하셨을 때 끝까지 몰아붙이시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소희 배우님의 여태껏 이렇게 연기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혔던 그런 캐릭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결국에 이제 연기를 공연을 마치시면서까지 그 배역이 김소희 배우님께 남겨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배역이 있어요. 그런 배역이 있는데, 참, 네. 여러 가지 인상적인 배역이 있었어요. 제가 원전 유서 어진네라는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보신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4시간 반짜리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어진네라는 역할은 계속 얻어 터지고 화장실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집에 붙어 살고 이런 정말 어진이 엄마라서 어진네인데 이빨이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이빨이 이렇게 다 부서진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마주로 또 그 집에 이 집은 내 집이야 하고 기어 들어가고 쓰레기밭에서 계속 상추를 일구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기적처럼 거기 정말 상추가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약간 환상적인 리얼리즘처럼 약간 그런 작품이었는데 거기 어진네는 대항하지 않는 폭력, 불의 이런 거에 대항하지 않는 그런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좀 굉장히 뭐랄까 전투적이고 조금 이런 약간 독립운동 기질이 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독립운동가 같은 기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기질인데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 꼭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만큼 딱딱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제 그 배역을 이윤택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면서도 넌 진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한 대 맞아도 막 왜 그러냐고 할 사람이지만 4시간 동안 여기를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대사도 말이 없는데.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길 버텨야 되니까 지금 현재 네 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요.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부딪히는 건 별로 없었고 그냥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런 간섭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 정도 배역이 아니었구나. 이게 마치 웅녀처럼 대단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했다가는 이제 작품이 한 곳이 어그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공포가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이 작품이 정말 헐거운 작품이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보름 전에 공연 보름 전에 갑자기 그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배역이 저한테 밀착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얼굴 제가 어린 시절 제 기억에는 어린 시절 우리 외숙모의 얼굴 근데 우리 외숙모 왜 저렇게 살지? 했던 그 얼굴 그 다음에 그 시골에서 제가 봤던 그 얼굴의 느낌이 저한테 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근육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걸음걸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제 것처럼 밀착이 된 경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저한테 그걸 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햄릿의 거트루드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역할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도 유대 선생님한테 뭐 햄릿 얘기가 저희가 내후년이면 30주년인데 그때 대극장 레퍼토리 뭐뭐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햄릿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선생님 저는 햄릿에서 빼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피리아를 할 수는 없고 거트루드는 정말 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윤택 선생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너한테 그걸 주고 싶지 않아. 너무 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근데 그 배역은 이상하게 제가 마음을 안 열어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그 원인을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좀 더 살고 좀 더 지나다 보면 그 원인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 배역을 생각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마음이 경직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그 좋은 의미가 아닌 별로 안 좋은 의미로 계속 응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배역은 거트루드 배역인데 그게 원인을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인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그때보단 잘하겠지 이 자신이 없는 그런 배역이 거트루드 배역이에요.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배역이고 코델리아 같은 배역이나 포샤 같은 배역이 이제 섹스피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누가 그랜드 슬래머라고 저보고 4대 비극을 다 했다고 이제 기자분이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코델리아나 포샤 같은 좀 단순한 역할은 저한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한 인물인지 그 코델리아 같은 경우는 제 성격이랑 딱 맞고 저 고집 세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런 좀 직설적이고 이런 거 혹은 포샤처럼 좀 남성적이고 중성적이고 그리고 좀 장난도 잘 치고 약간 그런 인물들은 굉장히 잘 다 하는데 거트루드는 레이디 맥베스나 오펠리아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재밌고 이런 힘들어도 재밌는 게 있었는데 거트루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그 거트루드 배역에 대해서 그런 배역이 거트루드였어요.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연극을 좋아하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직장인인데 연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을 알겠고 그 다음에 하고 싶고 욕심이 나는데 나를 못 버리겠는 점이 있어요. 그걸 되게 깨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건지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뭘까요? 자기가 깨지지 않는 거? 네. 네. 욕심이 너무 많다 해야 되나?
나를 못 버리겠다는 약간 좀 그런 것? 너무 내가 많다는 느낌? 네. 원인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나를 잘 못 버리겠다는 거. 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는 아주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굉장히 연기력이 좋은데 나 배우 못하겠어 하고 안 하고 연출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출은 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난 이 배우 통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배우는 그걸 다 알면서 그걸 자기가 그게 있어도 남이 하는 얘기 네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내가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협업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은 분명히 한 자기가 어떤 곳에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관객들은 배우만을 보고 배우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우는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 전체 속에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래 알았어 이거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너무 찼을 때는 의욕이 너무 많은 배우는 실패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그걸 좀 비운다고 하기도 하고. 네. 네. 여기 어르신 먼저. 코멘트적인 것으로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네. 인문학 콘서트는 내가 처음 들어봐요. 지금 내가 네. 78인데 네. 처음 참석을 해봐가지고 네. 하는데 어느 김소희 선생님을 보고 얘기를 지금까지 듣는 과정에서 무척 내가 무서워요. 김 선생님이 무서워. 그와 같은 사고방식, 그와 같은 인문학 강의를 갖다가 내가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열정, 그다음에 이 연극을 자기 연극이 거짓으로 자기 몸을 불사른 거짓으로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정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연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해서 무척 78이 될수록 그렇게 무서운 분은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내가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여론 교수의 그 같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인문학 강의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서 듣는 그런 것인데 오늘 들어보는 건 그와 같은 것과 전혀 달라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청중과 가까워졌으면 더 좋겠다. 무서움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이고 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전혀 다른 것인데 연극이 너무 비싸. 우리 노인들이 가서 보기에는 너무 네. 비싸서 내가 그걸 못 가서 지금 이와 같은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도 좀 노인들에게는 할인을 50% 정도 해주는데 좀 할인 좀 해줘서 노인들 좀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특히 웃으면 나 개인적으로도 표 좀 몇 장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예, 어르신들 할인이 있습니다. 연극도 50% 할인이 있어요. 네, 네. 예. 아마 저희가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접근성이 잘 이제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5만 원짜리 연극 많이 없어요. 5만 원짜리 연극은 아주 비싼 연극이 5만 원짜리 연극이고, 지금 LG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 팀들을 좀 비싼 돈으로 부른 팀들이 이제 좀 그렇고, 사실 연극은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영화나 이런 거보다는 비싸니까, 네,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제가 근데 어떨 때는 연극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무슨 카페? 이런데 그 좀 들어가시면은요, 거기 가셔서 거기에 회원이 되시면은 이렇게 이벤트나 이런 거를 신청해가지고 연극을 한 뭐 프로그램 어떨 때는 초대로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카페나 이런 데 있는 분을, 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연극을 좀 접근성이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리고 무서운 거는 네, 제가 약간 그렇게 생겨 먹었나 보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그 제 후배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같다가 어떨 때는 너무 좀 갑작스럽게 무서워지는, 예,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면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연극은 초대권은 저희가 좀 없앴기 때문에 초대권은 아닌 다른 좀 더 접근성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직업적으로 배우 옆에 있는 일들을 좀 계속 오래 하다 보니 항상 많이 듣고 느끼는 게, 이제 배우가 많은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지만 특히나 이제 질투를 많이 느낀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께서도 이제 배우 활동하는 중에 뭐 후배나 뭐 아니면 다른 배우에게 뭐 질투를 느꼈던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때 감정을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극을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암전되는 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도 관객도 눈을 뜨고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잠깐 동안 이제 서로를 볼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 암전되는 순간에 그 연극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곤 하는데, 배우들은 암전하는 순간에 물론 움직이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혹시 특별한 생각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암전도 이제 여러 암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질투 얘기부터 하자면, 제가 글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왠지 쟤보다 잘 쓰고 싶을 것 같은,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제 아주 그 결과에 대해서 딱 보면 글이 이제 쓰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이 글을 보거나 심지어 제 동생이 적어놓은 메모를 보고도 내가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릴 때 제 동생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막 책도 많이 읽고 약간 이런 집이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제 동생도 이제 글을 끼적끼적 자기 이제 그냥 감상적인 글을 딱 써놓은 걸 메모를 보고 나보다 글재주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럴 때 뭐랄까 어떤 긴 생각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찌릿 하면서 이렇게 땀이 탁 나는 것 같은 그런 감각들이 지금 아주 기억이 나는데, 연기를 하고서 사실은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연기의 시작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연기를 하면서는 질투라기보다는 어떤 재능이 발견되거나 잘하는 순간을 보면, 야, 기가 막힌다, 이렇게 오히려 좀 같이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잠깐만,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요, 제가. 후배들이. 너 오늘 진짜 잘했거든. 오늘 정말 놀라웠어. 혹은 제가 가끔 저번에 콜롬비아 갔을 때 마지막 공연에 제가 다른 배우를 칭찬해 주면서, 너 오늘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 오늘 정말 섬뜩했어. 너 오늘 정말 무서웠어. 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어쩌면 무서운 걸 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뭔가 짜릿하니까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을 때 오늘 어떻게 한 거니? 하거나, 혹은 어떤 소리가 아주 좋은 소리가 나왔을 때,
너 그 소리 진짜 좋았거든. 그거 기억해.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 오히려 좀 묻는 편이고 좀 같이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상대방은 제가 그걸 굉장히 쉽게 잘 물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혹은 너 오늘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암전 때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암전 때는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데 마지막 암전, 주로 연극이 끝나고 마지막 암전, 특히 이제 제가 원전 유사할 때 마지막 암전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딱 끝나는 마지막 암전. 그 마지막 암전은 정말 뭐랄까, 이 공간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의 어떤 그 휑한 우주 속에 그냥 이렇게 우주복도 안 입고 딱 던져져 있는 뭐 그런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앓고 있는 병이 과대망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 보고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뭐 흘려도 될 걸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라든가 이건 정말 엄청난 거야 라든가 이건 우주야 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약간의 과대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일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엄청난 일로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암전 때 그런 엄청난 우주를 경험하는 암전이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의 암전은 빨리 잘 찾아서 빨리 옷 갈아입어야 되고 네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관객들은 좀 다르시겠죠. 네. 작품이 끝나고 그 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세요 지금. 지금 무대에 설 수 있게 여기 지금 무대니까. 자 저기 일단 서고. 지금 승은 안 승은? 네. 네. 뭐 인증샷 하나 찍을까요? 네. 무대에 서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 극단에 들어오기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 연희당 거리편은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뿐이에요. 연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연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연기를 여기 이제 갈매기 니나의 대사처럼 연기 결국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는 거에는 자신의 무능함,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를 참고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빨리 포기했던 게 글을 잘 못 쓰는 저를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고 연기를 잘 못하는 나는 그나마 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면 알겠지? 자, 지금 짧게 무대에 섰지만 다음에는 더 길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선생님 그 인물에서 벗어나는 법 인물에서 사실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갈매기에 니나도 해봤고 마샤도 해봤고 이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근데 다른 주변에 제 후배들이 얘기하기로 선배님 마샤 할 때 정말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그 마샤는 계속 조금 니나하고 약간 성향이 다르니까 마샤를 할 때 완전히 제가 굉장히 퇴폐적으로 제가 한 마샤는 이제 러시아 연출가가 와서 이제 했을 때 했는데 굉장히 퇴폐적으로 제 모든 표정이나 어투나 이런 것이 그래서 어둠 그 자체 속에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선배님 옆에 있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물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저 스스로는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들어가고 다른 인물을 만났을 때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런 연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변신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텍스트가 우리 지금 현재 사회, 우리 지금 삶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이 인물이 어땠을 때 가장 지금 삶의 모습을 잘 비출 수 있을까 해서 어떨 때는 그게 비슷할 때도 있고 비슷한 텍스트에 비슷한 뭐가 비슷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완전히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변신하고 다른 거 뭐 뭔가 인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전체 속에 연극 속에서 지금 이걸 뭐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보통 이제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 거울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색깔이 뭘까 이 배역이 그러다 보면 비슷한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제가 선택하는 편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이런 연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이런 연기를 하고 싶어라고 선택하는 편은 아니고 그 전체 속에서 이게 낫겠다 이런 걸 선택하는 편이긴 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이 진짜 좋아서 연극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요. 아까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연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힘, 영화가 아닌 연극이, 소설이 아닌 연극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연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연극이 가장 큰 그 뭐 오락거리이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셰익스피어가 지금 태어났으면 뭐가 됐을까? 아마 영화 감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를 가거나 러시아를 가거나 이제 외국을 가면 거기는 콜롬비아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피해 결혼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잠실 경기장 같은 데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반을 막아가지고 무대를 세우고 반은 안 쓰고 동그랗게 반만 쓴 거죠. 전체 원형인데 그런데 전체 객석이 다 들어오면 한 6, 7천 명 들어오는데 저희는 8회 공연을 하는데 매일 3천 명씩 들어왔어요. 보고타 시내에서. 그런데 그 공연만 있었냐면 그 연극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공연들을 제가 이제 배우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보러 다녔는데 2,000석, 1,000석 이런 공연장이 거의 찼어요. 그럼 왜 이랬을까 했을 때 아직 콜롬비아는 연극이 힘이 있는 거죠. 관객을 불러오는 TV나 영화나 이런 거보다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서 러시아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극을 보는 것이 문화를 느끼는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많은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도 많고 굉장히 중심의 어떤 예술로서 자리를 아직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바뀌고 있어요. 또 TV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손쉬우니까.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연극은 아무래도 최종 편집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 최종 편집자가 그리고 살아있는 이 배우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극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보자면 점점 사실은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문 콘서트로 연극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모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극이야말로 정말 대중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매니아들이 많이 남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연극은 대학로에서 하루에 서너 편 막 3, 4회씩 하는 그런 연극을 저희가 별로 연극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연극의 관객이 얼마만큼 살아남아 있을까를 항상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살아남아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 없어지진 않겠구나. 연극이 중심의 어떤 그런 셰익스피어 시대만큼 중심의 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은 연극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호흡으로 그 순간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것을 주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다른 것과 다른 위로를 주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연기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경험이 이성적이고 좀 더 사회적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연기를 했어야 됐을 때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기가 어떤 연기였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과 좀 연관된 제 궁금한 개인적인 그거는 연극의 사회성 혹은 연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술의 사회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인문 콘서트 맞잖아요. 저기 그 작품은 브레이트의 남자는 남자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한 약간 어리버리한 남자가 군대를 그냥 어리버리하게 끌려갔다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갈리가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인데 갈리가이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의 순박한 시골 그냥 촌 부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면서 변질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남자는 남자다는 브레이트 작품이었는데 저는 갈리가이 부인이었는데 근데 제 역할이 어떤 사회를 인식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연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주로 학교에서 하거나 동아리에서 했던 연기는 쉽게 얘기하면 몰입을 잘하고 다른 인물 잘 돼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잘 울고 잘 웃고 재밌게 하고 예쁘게 하고 뭐 이러면은 되는 연기였다면 그거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제가 인식하고 연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작품이었고요. 연극의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사실 근데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세 번째 이 정도 공연에서 관객들이 걸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옛날에는 이제 연극 그랬을 때가 있었죠. 정말 적극적으로 그래서 시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던 때가 있는데 뭐 그래서 어떤 연극을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다 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뭐 시위하고 이러기도 했던 정말 직접적인 사회성을 드러내는 거기도 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공연은 좀 성과가 괜찮았어 가지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많이 쳤는데 한 세 번째 기립박수는 그냥 이런 기립박수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 뭐 하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무서운 정말 관객들이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의식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연극이 영화랑 좀 다르게 사실은 연극은 관객들이 여기 이제 하나 된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인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연극의 객석이에요. 그런데 연극의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많이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극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뭔가 연극이 사회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고 사회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뭐랄까 관객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개개인의 어떤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술이 요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인문 콘서트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굉장히 그거랑 관련돼 있는데 나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스스로 자각하는가. 그냥 끼치고 있는 걸 그냥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를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정도의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좋은 연극은 끊임없이 뭔가를 나갑시다 뭘 합시다 이런 것까지는 직접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끊임없이 꿈꾸고 연극하는 분들이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의 삶에 연극을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꿈꾸면서 사실은 하긴 합니다. 예. 자, 또, 네. 여기 이분이 먼저 아까 하셨으니까, 예. 한 분이요? 네. 한 분하고 한 분 더 하죠, 뭐. 네.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네. 네, 배우에게 있어서 무대 위에서 진실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때 배우의 머릿속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연극 얘기가 많이 역시 나오는 것 같은데,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느꼈어. 그 진실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가치가 있는 진실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순간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실되다라는 어떤 감각을 관객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술도 필요하고요. 관객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더 궁금하시면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극을 계속 배우고 극단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은 좀 감정적으로 좀 느끼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배역에 몰입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은 좀 나와서 극단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극단이 코미디아 쪽 공부를 하는 극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네. 기술이 먼저 가고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은 마음에서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 그때 움직이는 게 그게 동선이고 그게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정답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잘하는 연기라는 게 어떤 호흡이나 뭐 이런 발성, 뭐 템포 이런 기술이냐 아니면은 감정을 많이 잘 느끼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잘하는 연기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술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감정 자체는 배우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별로 큰, 특별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감정 좋은 사람은 교도소 아니면 정신병원에 제일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막 화가 나면 확 찔러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은 감정 그 자체를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결국 배우의 감정은 배우에게 있지 않다. 결국은 배우의 감정은 관객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공감의 능력 이런 것처럼 남의 그냥 내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서 끝난다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떨 땐 텍스트이기도 하고 공동 창작이기도 한 어떤 그 텍스트 속에서 느끼는 것을 다시 내가 느껴서 그걸 다시 또 관객에게 느끼는 어떤 이런 작용 속에서 감정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로는 아무 자랑도 하지 마라. 감정 자랑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것을 공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슬프면 운다. 연기론에 보면 슬프면 운다. 게 있지만 울면 슬퍼져. 이런 접근이 있어요. 사실은 울면 슬퍼지지 않나요? 그러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슬프면 울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좋은 연기는 어떤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연기예요. 어떨 때는 슬퍼서 울게 되고 어떨 때는 울어서 슬픈 걸로 가서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떤 연기가 좋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관객들과 원래 나누고 싶었던 것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던 게 있고 극단에서 배웠던 게 있다면 그 배웠던 게 끝은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 얘기하신 자신의 메소드를 또 다시 만들어내세요. 그걸 다시 섞어서. 그래서 만들어낸 그것이 근데 그것만 있어야 돼요.
이게 관객에게 과연 설득력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메소드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빨리 고치세요. 빨리 고쳐서 그거에는 얼마든지 다른 도움을 받아도 돼요. 기존에 있던 것에 도움을 받아도 되고 자기가 갑자기 개발해도 되고 다른 장르에서 갖고 와도 되고 네, 그걸 빨리 수정해서 또 더 좋은 메소드를 계속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외부 작품을 보시고 네. 뭐 즐겨 보시는지 아니면 그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느끼시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희당 거리패에 들어가면서 세속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게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세속적인 삶에 대한 욕망은 늘 느낍니다. 근데 그 이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뭔지 그 기준이 이제 다른데 제가 원래 그 세속적인 삶이라면 매니큐어 칠하는 정도?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난 매니큐어 칠하고 싶어. 이렇게 빨강색 매니큐어 칠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면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성향이 그렇게 뭐랄까 좀 사실 돈이나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게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옆모습에서 어떤 그 그림에서 저 서늘함 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런 게 항상 매료됐었기 때문에 근데 연희당 거리패에 있으면서 그 다른 공연을 많이 못 봐요. 뭐 연희당 거리패에 있어서라기보다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본 공연들은 거의 항상 저에게 그 좋은 의미든 그 안 좋은 공연이었다 하더라도 저에게 항상 그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많이 항상 받고 있어요. 다른 공연을 볼 때. 아니면 어떤 배우가 매력적이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배우가 너무 못해서 자극받을 때도 있고 자극받을 때 있는데 사실은 그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일상에 어떤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좀 세속적인 삶이 어떤 거여야 하는 걸까요? 차도 없고 제가 제 소유의 집도 제대로 없고 이런 편이긴 한데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바쁘니까 쓸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야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이 중엔 더 좀 익숙했던 얼굴들, 이 얼굴들, 이 분들의 것을 어떻게 나중에 제가 작품을 할 때 고스란히 제가 받았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좀 맞는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연극인의 일상과 삶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소희 배우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교통카드를 분실하신 것 같아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격주 목요일로 계속되고요. 그 다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 이곳에서 장항준 감독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나가실 때 꼭 설문지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더 잘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